오늘 제가 얘기할 내용은 건축은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로마 시대부터 건축은 크게 3대 요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너지지 않아야 되니까 구조, 그 다음에 아름다워야 되죠. 아름다움, 미.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능이라는 겁니다. 기능이라는 건 쓸모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있는 강당은 강당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로마 시대부터 계속 변화해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는 구조겠죠. 지금 잠실에 세워진 건물이 555m입니다. 그런데 이건 828m. 이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름다움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것이 아름답냐는 어려운 얘기지만 DDP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건물입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네모나지 않은 건물, 굉장히 새로운 형태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건축가들의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에너지를 적게 쓰는, 또 에너지를 심지어 만드는 건축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할 내용들은 그런 구조, 기능, 미가 아닌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대부분들은 이런 집에 살고 계십니다. 이걸 자세히 보면 아름답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여기에 엄청나게 하이테크한 기술이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왜 아파트에는 방의 크기가 다를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또 아파트에는 거실과 식당, 주방이라는 게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물건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만들도록 우리한테 생각하도록 만든 것들의 결과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틀린 그림 찾기를 해볼까요? 자, 두 개를 틀린 그림을 찾아보죠. 이거를 못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여기 어머님들이 좀 오셨어요. 어머님들은 왼쪽을 좋아할까요? 오른쪽을 좋아할까요? 왼쪽을 좋아하세요? 그렇게 저 싱크대 회사에서 얘기를 했죠. 여자 행복은 싱크에서 나온다. 그런데 사실은 오른쪽을 좋아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안 해도 되니까. 그렇죠? 집이라는 게 꼭 밥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맞벌이를 많이 하는 지금 와서는 두 분이서 나가서 들어와서 그냥 밥 안 하고 3분 짜장 뭐 이런 거 먹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을 보면 옛날에 살던 아파트들이 이제 왼쪽에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거실이 굉장히 커졌어요. 제가 여기 앞에 있는 학생 만한 나이 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커다란 테레비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만 했습니다. 그 노트북만 한데 가족들이 5명이 모여서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런데 테레비들은 지금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TV를 만드는 모전자는 이제는 아무리 크게 만들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아파트가 커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극적으로 거실을 키운 겁니다. 잠은 어떻게 자던 간에 뭐로 자더라도 텔레빈 큰 거 보고 살자. 그것이 바로 이런 집이죠. 그 다음 건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요새 헌법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조 뭔지 아시고 헌법 11조가 뭔지 아시는 분 그러면 제 친구인 변호사도 11조 거기까지는 안 해봤는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첫째로 태어나지 않는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상하게도 아파트가 방이 3개면 제일 큰 방은 부모님이 살고 아니면 고3이 삽니다. 그 방에.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등급이죠. 고3. 그리고 그 다음 방은 큰 아들인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힘이 센 누나들이 그 다음 방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방은 힘없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지금 오른쪽에 있는 평면은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방의 크기를 3개를 똑같이 만들어서 아파트로 이사 가자마자 그냥 추첨을 하는 거죠. 추첨을 해서 방을 정하면 가족 간의 갈등도 없고 진정한 평등 사회가 구현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건축을 합니다. 저는 건축가 교수이고 건축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건축을 어떻게 만드느냐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길이 되는 건축입니다. 건축이 길이라고 좀 이상하죠. 여러분 중에 일부는 아니면 많은 분들은 인사동에 가서 쌈짓길이라는 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일부는 쌈짓길 나도 가봤어. 그 길 좋던데 라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쌈짓길은 길이 아니고 건물입니다. 그래서 인사동에 가면 길들이 골목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골목길에 쌈짓길이라고 하죠. 빨갛게 보이는 건물이 있죠. 그 빨갛게 보이는 건물은 이렇게 인사동길이 커다랗게 있고 그 옆에 작은 가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골목이 있고 가게가 있고 그리고 그 골목 옆에는 또 조그만 가게들이 붙어 있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1층에서 2층으로 3층에서 4층으로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느냐라는 게 저의 건축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X를 쳐놓은 건 틀렸다는 거죠. 보통 선생님이 틀렸다 그러면 X를 쫙 긋잖아요. 1층, 2층, 3층, 4층으로 이루어진 집이 아니라 이어진 집, 길로 이어진 집을 설계를 했습니다. 한 12년 정도 전에 완공이 됐고 그 건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보면 그냥 멋져 보이죠. 근데 이 집을 한번 가보십시오. 가서 보면 멋진 게 아니라 이상한 데라고 생각합니다. 왜? 들어가면 계단이 시작되는데 계단이 시작되면 그 계단을 오르다 보면 어느새 자기가 4층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약간 공중부양 같은 거죠. 그러면 이 집은 위에 길에 있어서 아래 길도 쳐다볼 수 있고 또 길에서 서로 간에 서로가 쳐다볼 수 있습니다. 집이라기보다는 거리의 풍경인 겁니다. 이 풍경들이 중간에서 공연이 일어나면 모두 매달려서 공연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건축이 아니라 길이 되는 건물을 만든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기저기로 열린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건축은 여러분들이 이 건물을 들어올 때 정문을 들어왔고 일단은 학교에 그 다음에 건물에 정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아주 많은 집이라 하더라도 문이 대부분 정문, 후문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건물이 문을 25개 갖고 있다면 수희 아저씨는 불쌍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설계를 했죠. 지금 이 많은 건물들은 전부 다 문이 1개, 2개, 많아야 3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숭실대를 가면 숭실대 학생회관은 문이 25개입니다. 문이 25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건물이라기보다는 통과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왜냐? 학교는 여러분들 학교 와 있잖아요. 학교는 학생들과 선생님, 선생님과 선생님, 학생과 학생이 만나는 장소지 꼭 공부를 해야 되는 장소만은 아닙니다. 그 만남이 나중에 더 커다란 보답으로 돌아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집은 일단은 가서 봐야 됩니다. 제 건물은 조금 복잡해서. 근데 가서 보면 많은 문이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옥상은 전부 다 스탠드처럼 돼서 숭실대 학생을 처음 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2개의 문이 보입니다. 오른쪽 왼쪽에. 같은 평면이죠. 그런데 왼쪽에는 4층, 오른쪽에는 5층이 써 있습니다. 누구한테 지옥이 있어요? 배달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로 힘든 건물입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의 구멍이 있는 건물은 만남을 가능케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만남들은 건물의 옥상에서 저녁에 축구를 보거나 아니면 데이트를 하거나 하는 건물로 이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식당들이 있고 학생 회실이 있고 학생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학생 식당입니다. 식당 좋죠. 근데 이 식당은 정말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런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자, 식사 시간을 피해서 이용해 주세요. 여기는 어딜까요? 숭실대학교 대학입니다. 대학에서 자세히 읽어보면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는 제발 공부하지 말아라. 밥을 먹어라라는 겁니다. 왜? 학생들이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 만남의 장소가 되고 편안한 곳이 되니까 도서관에서는 떠들면 안 되잖아요. 식당에서는 떠들어도 되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여기 와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도서관은 비었는데 학생 식당은 미어 터지는 아주 특이한.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8시부터 학생 식당이 밥을 안 먹는데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오는 그런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할 것은 도시의 일부가 되느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태원을 가다 보면 이태원에 저 빨간 점 찍힌 곳인데 여러분들이 뭐 정확히 서울을 위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가다 보면 옛날에 이렇게 생긴 건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건물인데요. 그리고 그 건물이 꽉 막고 있었죠. 근데 이 건물을 없애고 새로 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은 뭐냐면 이 길을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이 길은 한강에 보입니다. 한강에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하자는 겁니다. 건물을 안 짓는 거죠. 다른 분들은 건물을 짓지만 건물을 안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젖었을까요? 예, 젖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에 가다 보면 건물들이 저렇게 딱 뚫린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을 여러분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현대카드가 지은 현대카드 뮤직 라이브러리인데 이 건물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저 아래 남산자락으로 해서 한강에 보이죠. 그리고 좀 더 가까이 가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점점 열립니다. 제가 이 건물을 질 때 제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건물이 언제 완공되느냐? 완성이 언제 되느냐? 그래서 완성이 된 거다 그랬더니 얼마나 커다란 유리를 주문했길래 아직도 도착은 안 하느냐. 근데 이 상태가 완성입니다. 왜냐? 도시의 일부로서 사람들한테 조금 더 편안한,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편안하게 앉아서 친구들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애들하고 놀러 와서 기다리고 비가 올 때 잠시 쉬어가기도 하고 맥주도 팔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추워서 맥주 좀 그렇지만 한 5, 6월 되면 비가 올 때 그 안에서 맥주를 마시는 느낌이 괜찮습니다. 결국에 건축이 이건 개인 건물입니다. 현대카드는 우리나라의 박물관도 아니고 개인 회사입니다. 개인 회사가 어떻게 하면 사회에 보답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건축가의 생각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죠. 한번 놀러 가보세요.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처음에 제가 이걸 기술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조라고 그랬고,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것도 생각입니다. 우리는 얼만큼 높이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만큼 높이 지을 수 있을까? 지금 저희 같은 과에 많은 교수님들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높이 지을 수 있을까를 연구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건물을 만드는 것도 아름다움이기도 하지만 이 건물은 이 나무 판자떼기 같은 걸 이렇게 붙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많은 약 한 8만 개의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을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붙이려면 이런 사각형이 아닌 건물을 상상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과의 많은 교수님들은 또 에너지를 쓰지 않는 건물, 그 다음에 에너지를 심지어 생성할 수 있는 건물들이 있을까라고 고민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기술인 것 같지만 결국엔 생각인 겁니다. 지금도 건축가들은 그 다음에 건설 기술자들은 생각을 바탕으로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